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호르몬.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호르몬부터 챙기십시오. 그렇다면 부족한 호르몬은 또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호르몬이 그 원인을 잘 알고 나면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고 마음 놓고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탈모부터 무좀까지 진짜 다 연관이 있네요. 행복한 중년의 삶을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호르몬을 지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아마 시간대도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호르몬 과연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열쇠 호르몬 건강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몬이 종류가 참 많네요. 이게 우리 몸에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뭐 호르몬이 4,000가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 사실 계속 새로운 호르몬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워낙 종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을 외우기도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걸 다 기억한다가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행복한 중년을 보내고 싶다면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없으면 우리 몸은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고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니란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반대입니다. 그래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스트레스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스트레스 대항 호르몬입니다. 중년 이후에 스트레스 때문에 돌연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결국 큰 충격을 받고 병에 걸리게 되고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과연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먼저. 네. 자, 여기 중년 이후에 걸리기 쉬운 병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스트레스가 원인인 게 몇 가지가 될까요? 지금부터 한번 골라보죠. 예. 아니 당뇨나 동맥경화는 음식 때문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스트레스랑은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당뇨하고 동맥경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계속 이렇게 받게 되면 전시상에 이제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몸은. 그래서 전시상에 사용할 원료를 필요하기 때문에 식욕이 막 증가하고 위급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복부의 지방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부 비만이 유발되고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에 혈액을 갖다가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하고 심장에만 공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 이제 그 혈액들은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의 혈관들을 수축하게 되는데 이런 수축된 혈관에는 지방 등이 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잘 오게 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혈관이 점점 수축되고 네. 좁아지면서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체의 반응은 진화적으로 보면 아주 생쥐가 반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는 포유류이고 포유류가 시작된 시점은 생쥐처럼 작은 생물체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겠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은 모두 다 스트레스로 나타나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작은 동물이니까 어디든 뛰어가서 숨어야 되잖아요. 숨기 위해서 몸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건 혈관 안으로 대량의 포도당을 쏴주는 거예요. 포도당이 혈관에 이미 퍼져 있으니까 언제든 뛰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현대의 스트레스 병이에요. 포도당이 스트레스 때문에 많아지면 잉여 에너지가 생긴 거죠. 근데 이 에너지를 뛰어가든 어디 도망가든 해서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몸 스스로는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비만, 그리고 고지혈증 이런 질병이 생기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잉여 에너지를 쓰기 시작해요. 쓰기 시작하니까 갑상선 항진증이 생깁니다. 열을 막 내서 그 포도당 에너지를 쓰기 위한 거죠.
더 나아가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암은 포도당 에너지를 잉여 에너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생긴 조직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아예 혈관 안에 있는 포도당을 그냥 내버리자라고 결정하는 몸이 있어요. 그 경우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혈관 안에 생긴 이 포도당, 잉여 포도당을 어떻게든 없애는 게 스트레스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인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가 추천드릴 방법은 그냥 운동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셔야 돼요. 잉여 에너지가 생긴 걸 반드시 써야 된다. 그게 스트레스 극복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감기는 뭐 스트레스랑 상관없잖아요. 아닙니다. 그 감기도 이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면역에 관계하는 단백질 분비가 조절이 잘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감기가 잘 걸리게 되고 카네기 멜론의 그 대학 연구팀에서는 스트레스가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낮춘다라고 2012년도에 발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도 스트레스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기 저거 좀 물어봐요. 어떤 거요? 위에 줄에 세 번째 거. 위에 줄에 세 번째 거. 저 내가 물어볼 순 없잖아. 제일 궁금한데 맨 위에서 세 번째 저기 고지혈증 옆에 있는 거. 감태. 예. 총각한테.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 성욕 고지혈증 감태도 옆에. 스트레스하고 상관이 그건 당연히 있지. 발기부전. 발기부전은 정말 스트레스죠. 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티졸 분비량이 이제 만성적으로 늘어난 상태가 되면 이제 강한 식욕은 생기는데 오히려 이제 성욕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복부 위반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남성 호르몬 이제 분비도 줄어들고 작용이 떨어지니까 이제 성욕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남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근육량, 근육의 양을 갖다가 이제 늘리게 되는데 이 근육량이 줄어들면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필요하니까 결국은 시민성, 기질적인 발기부전이 초래될 수 있는 겁니다. 40대에서 그게 제일 많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40대부터 이제 남성 갱년기가 시작되니까요. 결국 이제 남성 호르몬은 떨어지게 되고 성욕도 떨어지게 되고 또 운동을 안 하고 이제 이러면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 데다가 근육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질적인 발기부전까지도 초래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크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제 혈관성하고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신 시민성, 스트레스성이 있는 건데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누구나 조금씩 20살 때보다는 30살 때, 40살 때 점점 나빠지죠. 스트레스도 원인이 되고 혈압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혈관의 탄력, 그러니까 우리 혈관을 풀밭에 물 주는 고무 호스라고 생각을 하면 말랑말랑한 게 제일 좋은 건데 그게 물이 많이 틀어진 상태, 특히 물이 좀 탁한 물, 이제 탁한 피가 흐른다는 말을 쓰는데 뭐 기름이 많다든지 혈당이 높다든지 이런 혈액들이 흐르다 보면은 높은 혈압으로 인해서 조금 난 상처에 그런 것들이 달라붙는 거죠. 그러다 보면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고 막히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데가 남자의 그쪽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 아침에 예. 새벽 있잖아요. 새벽에 그러면은 이 제일 원활한 혈관이 잘 돌을 때가 새벽인가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발기가 많이 되잖아요. 그때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슬픈 거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슬프죠. 근데 그건 되는데 밤에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시민성, 스트레스성에 의한 것들이 많아서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가 혈관에도 문제 주지만 스트레스 자체가 발기에 어려움을 주는 이런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성으로 보는 거죠. 근데 허참 씨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져 있어요. 무슨 말씀들 나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저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오늘 재밌다. 자, 또 질문 있으세요? 아니 허리 아픈 거는 스트레스랑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 스트레스 생각에.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허리도 아프고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제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것도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지방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산이 두 종류가 있는데 간에서 만드는 지방산이 있고 세포막에서 만드는 지방산이 있거든요. 근데 간에서 만들어낸 지방산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세포에서 만드는 지방산은 고장난 세포를 복구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방산을 간에서 총알 만드는 데만 쓰라고 시키기 때문에 세포를 복구하는 일이 멈추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이 발생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통증 진료를 많이 보는데 중년 이후 여성분들 중에서요, 진짜 삭신을 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어제는 허리가 아팠다가 오늘은 목이 아팠다가 다음 날은 종아리가 아팠다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 치료를 하다가 이거는 아무래도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어떤 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분들 중에서 가끔 자기가 이제 살아온 얘기, 뭐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정말 온몸이 계속 아픈데 한번 나를 잡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한 4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셨는데 마침 자기 친정 아버지도 폐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말기 폐암을 진단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진료실에서 이제 눈물도 보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주사를 맞으시던 분이 그날은 주사를 안 맞고 진료실을 나가셨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아, 이게 다 털어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분들 중에서는 시민성,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정말 온몸이 쑤시고 아픈 분들이 있고 오히려 그냥 단순히 아픈 데를 주사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했더니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그쪽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 수다로 풀거나 뭐 하여튼 그러니까 속에 있는 운동을 걸 풀거나 풀어내야 풀어야 되는 것 거야. 같아. 예. 누구 욕할 사람은 그냥 욕해버리고. 근데 저는 누구 욕을 안 하거든요. 이게 참는 게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이제 마음의 병 때문에 몸에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진짜 병이 되는 경우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걸 이제 감정의 신체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감정 자체가 몸에 어떤 통증을 나타내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심리적인 치료 방법에서 소개된 방법이 있는데 이건 그냥 내 몸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이 양쪽 눈썹 중앙 부위가 인당혈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 인당혈을 손으로 이렇게 두들기면서 마음속으로 주문을 거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화가 매우 많이 났지만 이러한 나를 완전히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예, 그걸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난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뜬금없이 좀 줄여요. 마음을 잡는 데 있어서는 뜬금없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잡으려면 내 신체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꼭 인당이 아니라도 됩니다. 손으로 두들겨도 되고요. 네. 어느 한쪽을 만지면서 마음을 다스리면 훨씬 더 잘 다스릴 수가 저렇게 있어요. 신동진 원장 같이 그래 내가 지금 이런 건 내 마음에 드시. 자, 안철호 교수님, 저 술을 먹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는 근데 전혀 술 안 먹는 이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지방간이 생기는 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왜 그런 거예요? 알코올성 지방간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지방간의 원인이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알코올성 지방간 말고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인슐린이라는 것은 혈당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이거를 균형 잡히는 호르몬인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인슐린의 작용은 떨어지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것은 어떤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지방을 갖다가 복부, 내장 지방에 축적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장기 중에 하나가 간이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술을 갖다가 이제 안 드시는 분들은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인슐린의 작용이 떨어져 있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안 먹는 사람도 간경화로. 그 간경화로 죽는 경우가 그런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비알칼성 지방간이 결국은 이제 간염이 되고 그게 이제 더 진행되면은 간경화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스트레스랑 상관없는 병 찾기가 참 더 어렵겠네요. 예. 무좀은 스트레스랑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예? 여기 이제 무좀도 예. 이제 우리가 진균 간염, 좀 쉽게 얘기하면 곰팡이 간염이거든요. 근데 도처에 이런 진균들이 많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우리는 이런 진균에 노출돼도 무좀균에 대한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건데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무좀이 잘 생기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제 무좀이 잠복돼 있는 사람들이
뭐 평소에는 괜찮았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더 가렵고 번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좀도 결코 스트레스하고 무관한 질환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탈모부터 무좀까지 진짜 다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임상 심리학자 클레이저 박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상처 치유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네. 이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호르몬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보 장치가 있어서 불이 나면 경보 장치를 딱 누르면 소방대원분들이 와주시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스트레스인데 연기를 보고 계속 그 경보 장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소방대원들이 오시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내 몸 상태가 결국은 만성 스트레스라 나중에는 소방대원들이 오시지 않겠죠, 눌러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를 나 스스로 만드는 게 모든 병의 시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이해가 되면 좀 좋겠습니다.